안녕하세요. 비행사 브이로그의 권한 팀장입니다. 오늘 또 내유동을 찾아왔는데요. 제가 6세대 단독주택 분양을 하는 곳이라고 하면서 모델하우스가 아니라 모델하우스 앞에 있는 집을 촬영해서 소개를 했었고, 오늘 그 옆에 집을 촬영을 할 건데요. 이 집은 분양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미리 좀 살펴봤는데 이 집을 먼저 선택하신 이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분양하는 집은 아니니까요, 그냥 편하게 저랑 집을 둘러보신다 라는 생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두 번째 집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상 시작할게요. 오늘 소개해드릴 단독주택 이 앞에 있습니다. 철근 콘크리트 주택이고요. 외장은 파벽 그리고 일부 대리석을 사용해서 마감을 해놨고요. 건축 면적이 1층이 29.6평, 2층이 30.5평에서 60.1평을 사용할 수 있고, 위에 루프탑 테라스까지 하면 전체 실사용 면적은 약 80평을 사용할 수 있는 주택입니다. 여기는 도시가스 난방이고 상하수도 기반시설도 오폐수 직관인 지역이라 정화조는 설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 먼저 마당을 좀 보도록 할게요. 앞서 소개를 해드렸던 이 집처럼 주차는 마당 쪽에다 2대를 해야 되는데요. 주차를 하게 되면 마당을 못 쓰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을 하실 텐데,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에 6세대로 만들어진 단독주택들은 보니까 이 마당을 마당처럼 쓰는 게 아니라 옥상을 마당처럼 쓰게끔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래서 마당이 제법 넓기는 한데 주차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마당으로 쓸 수 있는 공간이 좀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이 옥상에다가 루프탑 테라스를 예쁘게 만들어 주실 거라고 하니까 1층이 아니라 옥상을 마당처럼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난 그냥 쓰겠다라고 하시면 이 경계석은 얼마든지 걷어 주실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1층에 주차를 어디에다 하느냐? 지금 이 앞에 주차를 해놨잖아요. 여기는 건축주분의 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입주민들이 마음껏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하니까 차량이 많지 않다면 여기에다가 뭐 1대 정도 하셔도 되고, 난 2대다 그러면 그냥 편하게 마당 쪽에다 2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마당 쪽에 보면 이 앞에 수도 하나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실내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방화문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세대형과 굉장히 깁니다. 그래서 신발장이 쭉 6칸 설치가 되어 있고요. 일괄소등 버튼은 우측에 있습니다. 중문은 망인 유리가 있는 삼연동 중문입니다. 자, 실내로 들어오면 첫 번째 소개를 해드렸던 집하고 1층 느낌이 비슷합니다. 자, 거실이 굉장히 넓게 되어 있죠. 그래서 지난번 영상에 그 집하고 1층 느낌은 거의 같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층고를 여기서 미리 좀 설명드릴게요. 여기 거실 라인은 2,900이 넘습니다. 거의 3,000 정도 되고요. 침실 라인이 2,570 정도, 2,600이 조금 못 되던데 굉장히 높은 층고로 만들어져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난 영상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1층 거실은 거의 운동장만 하다, 굉장히 넓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실링팬 하나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에어컨 등은 아직 마감이 안 되어 있습니다. 지난 영상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감안해서 봐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거실 등을 다 꺼놨는데요. 자, 한번 켜볼게요. 자, 이런 느낌이거든요.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지금 방향이 1층 거실 방향이 남동향이거든요. 그래서 오전에는 좀 해를 받습니다. 이 앞에 이렇게 건물이 있기는 하지만 해를 받는데 크게 무리가 없어서 아까 불을 꺼놨는데 크게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다만 거실비는 좀 차이가 있죠. 이 앞집은 끝집이라서 이 앞이 좀 터져 있었잖아요. 다 보였는데 여기는 이 앞에 건물이 있어서 이 중간집이 좀 불리한데도 먼저 선택을 했다. 그래서 의아해 했는데 위에 올라가 보니까 그럴 만한 이유가 있긴 하더라고요.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창호는 영림 이중창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주방인데요. 주방의 길이 괜찮습니다. 그런데 폭이 지난 영상의 집보다는 살짝 좀 짧아진 감이 있죠. 예, 그런 이유가 또 있더라고요. 추가 식탁은 이 앞으로 설치를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여기 옆에 냉장고 박스까지 설치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냉장고는 추가로 다 설치가 될 건데 아직은 설치가 되어 있진 않네요. 자, 그리고 아래쪽에 광파 오븐레인지 있고요. 식기 세척기도 있고, 제가 폭이 좀 짧아진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수납장인 줄 알고 열어봤더니 여기 안쪽에 다용도실이 숨어 있더라고요. 자, 안쪽에서 보여드리면 굉장히 여유가 많습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 다용도실이 방만하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여기도 그런 것 같습니다. 예, 방만한 크기의 넓은 다용도실이 안쪽에 있습니다. 이구 가스레인지 설치가 되어 있으니까 이거 냄새나는 요리는 이쪽에서 하시면 되겠죠. 개수대도 하나 설치가 되어 있고 다용도실 뒤로 풍경이 또 아주 좋습니다. 집이 있는 게 아니라서 이런 풍경들을 또 이 안에서 확인할 수가 있네요. 안쪽에 공간들이 더 있습니다. 여기가 1층의 메인 욕실인데요. 위에 환기창이 커다랗게 나 있어서 참 좋은 것 같고요. 샤워 공간도 굉장히 넓습니다. 가운데다가 이렇게 문을 달아놨을 정도로 굉장히 공간이 여유가 있는 샤워 공간이고, 그리고 양변기 세면대 아메리칸 스탠다드 제품인 건 동일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안쪽으로 따라 들어오면 여기가 1층의 방인데요. 지금 또 불이 꺼져 있는데 켜볼게요. 1층의 방 크기도 굉장히 넉넉합니다. 안방이라고 해도 좋을 정도로 방 크기가 괜찮습니다. 그리고 1층 방에서 보이는 풍경 역시 다용도실 방향하고 똑같거든요. 이렇게 위로 올라갈수록 계속 이 풍경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막힘 없고 나무들을 계속 볼 수 있으니까 참 뷰가 좋은 것 같아요. 여기 옹벽도 딱 이 창에 맞춰서 올라와 있거든요. 그래서 시야를 크게 방해받지 않습니다. 에어컨은 역시 설치가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모든 공간에 조절기 시공이 되어 있어서 개별 난방 관리 당연히 가능하고요. 1층 방에 드레스룸이 굉장히 크게 있더라고요. 자, 이렇게 삼연동 중문으로 되어 있고요. 여기도 조금 거짓말 못해서 작은 방 정도 되는 크기입니다. 그 정도로 드레스룸이 또 많이 넓네요. 한쪽에다 이렇게 행거를 설치해 놨는데 그러면 여기가 다 비잖아요. 그래서 이왕 해주실 때 이렇게 기역자로 다 하고 여기에만 추가로 본인이 뭐 수납장 같은 거 놓고 쓰게 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잠깐 해봤습니다. 그건 뭐 계약을 하시면서 어느 정도 협의를 하시긴 하셨겠죠. 그리고 이런 문고리들이 다 푸시풀 스타일로 되어 있어서 깔끔합니다. 자, 바닥은 무광 포쉐린 타일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가로 세로가 1m가 아니라요, 굉장히 길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고가의 타일이다 이렇게 봐야겠죠. 자, 이제 위로 올라갈 건데요. 계단폭이 여유가 있습니다. 지난 집도 이렇게 계단폭이 여유가 있었는데 이번도 마찬가지고요. 올라가면서 이렇게 채광창 또 있는 게 확인이 되고, 2층으로 올라오면 바로 2층에서 쓸 수 있는 거실이 나오니까 좀 보도록 할게요. 2층에서 쓸 수 있는 거실 공간도 충분히 여유가 있습니다. 다만 제가 이 2층 거실을 보면서 가구 배치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소파 자리가 좀 안 나올 것 같긴 하더라고요. 이쪽에다가 놓긴 놔야 되는데 저기 베란다가 있거든요. 그럼 베란다를 또 못 쓰고, 여기다 또 이렇게 길게 놓자니 통로를 방해하고 이래서 소파까지 놓으면서 쓸 수 있는 거실 공간은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뭐 물론 여기다가 이렇게 놓고 TV 설치하면 이렇게 옆으로 봐야 되긴 하는데 고개가 계속 꺾이잖아요. 그래서 불편할 것 같은데, 무튼 뭐 선택하신 분이 가구 배치는 예쁘게 잘 하시겠죠. 자, 위에 에어컨 설치가 당연히 돼 있고, 다용도실은 여기에 또 있습니다. 문을 열어보면 2층 다용도실도 굉장히 넉넉합니다. 그래서 2층을 세탁실로 써도 좋지 않을까 싶고,
역시나 이 바깥 풍경을 이렇게 볼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자, 제가 베란다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현재는 준공 전이라서 이렇게 막혀 있는 것 같은데 보통은 준공 후에 이게 없어질 겁니다. 그리고 바깥쪽에다 이렇게 난간을 설치해서 쓸 건데 뭐 사용 여부는 이제 입주자가 선택을 하는 거겠죠. 여기 2층 바깥쪽에 이렇게 베란다가 하나 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가 2층의 메인 욕실인데요. 1층 메인 욕실하고 똑같이 여유가 많습니다. 양변기 세면대 그리고 안쪽에 샤워 공간 역시 부스 형태로 되어 있는데 이 문이 가운데로 달려 있을 만큼 공간이 여유가 많습니다. 환기창도 또 크게 나 있으니까 참 좋은 것 같고요. 2층에서 볼 수 있는 첫 번째 방인데요. 에어컨 있고요. 2층의 첫 번째 방도 1층 방처럼 거의 안방이라고 봐도 좋을 정도로 굉장히 넉넉하고 역시 바깥 풍경을 이렇게 나무들을 계속 볼 수 있어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1층만 봤을 때는 왜 이 집을 먼저 선택했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2층에 올라와서 보니까 그럴만한 이유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여기가 안방인데요. 안방에도 에어컨은 설치가 될 거고 방 크기는 안방이니까 더 많이 넉넉해졌습니다. 지난 영상의 집은 이 헤드 쪽에 뭔가 이렇게 인테리어가 되어 있었는데 여기는 그건 없더라고요. 자, 안방 욕실인데요. 안방 욕실이 여기서부터 굉장히 깁니다. 안쪽까지. 여기도 방 아니야? 라고 할 정도로 공간이 많이 여유가 있는데요. 여기서부터 양변기고 세면대 라인은 상판이 깁니다. 그러니까 세면용품은 위에 보면 상부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 여기다 이렇게 쭈르륵 놓고 쓰셔야 되고 아래쪽에 수건 같은 거는 넣어 두시면 되겠죠. 자, 욕조도 있고 샤워 공간도 따로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문은 설치가 되어 있지 않은데요. 제가 볼 땐 여기다가 문을 하나 달아주시지 않을까는 제 생각인데 지금 뭐 문을 달아야 되는 경첩 같은 게 보여야 되거든요. 근데 따로 보이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대로 마감인지 그건 아닌지 입주자분하고 선택을 잘 하시겠죠. 자, 환기창이 또 있습니다. 거울은 LED 조명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요거를 제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요. 위에 여기 온풍 기능이 있는 환풍기가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안쪽에 환풍기가 또 있어요. 그러니까 저기는 저기대로 여기는 여기대로 샤워를 하고 나와서 온풍기를 틀어놓으면 겨울에는 따뜻하니까 이렇게 환풍 기능이 있는 온풍기 하나 그리고 그냥 환풍만 되는 환풍기 하나 이렇게 두 개를 또 달아놨네요. 말하다 보니까 헷갈리네요. 네. 자, 여기 드레스룸인데요. 이렇게 사면된 중문으로 분리가 되어 있고 드레스룸조차 방입니다. 사이즈를 제가 재보니까 그냥 방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방만한 공간에다 드레스룸을 만들어 놨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쪽은 비어 있는데 스타일러 자리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지난 영상에서도 보여드렸지만 문을 열면 이렇게 조명이 들어오는 예쁜 수납장이 설치가 되어 있고 화장대도 설치되어 있고 환기창도 나 있고 굉장히 넉넉한 드레스룸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제가 볼 땐 이 공간 때문에 선택을 하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역시 지금 불이 꺼져 있긴 한데요. 불을 좀 켜볼게요. 자, 불을 켜면 이런 느낌이 됩니다. 안쪽에서 전체 크기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공간도 방이라고 불러도 좋고 멀티룸이라고 불러도 좋을 것 같아요. 사이즈가 꽤 또 나옵니다. 그래서 침실로서도 손색이 없는데요. 제가 볼 땐 여기는 여기 앞에 이런 풍경 때문에 또 창도 크게 나 있고 해서 침실로 쓰기보다는 뭔가 여기다 와인 바 같은 걸 만들어서 쓰면 아주 느낌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기 이렇게 테이블 설치를 해서 이 앞을 보면서 지금 말고요 비가 올 때 굉장히 운치 있을 것 같아요. 비 오는 날이나 눈 오는 날 이럴 때 이 풍경을 보면서 와인을 마시거나 뭐 소주 한잔 하거나 이런다면 술이 취하지 않겠죠. 여러분들 놀러 가서 술 막 이렇게 많이 드셔도 잘 안 취한다 이런 느낌 받잖아요. 여기가 딱 그런 공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땐
요것 때문에 이 집을 가운데 껴 있어도 선택을 하신 게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이 옆에도 이런 풍경을 볼 수 있긴 한데요. 이 옆집은 바로 옆에 건물이 하나 있어요. 사람이 사는 집이라서 그것 때문에 이 가운데 있는 집을 선택을 먼저 하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층까지 쭉 살펴봤고요. 마지막은 이제 옥상을 가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기는 3층이 다락 공간이 있는 건 아니고요.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공간만 있습니다. 그런데 버리기에는 좀 아깝잖아요. 그래서 수납 공간으로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고, 이렇게 나오면 굉장히 넓은 옥상이 있습니다. 많이 넓거든요. 일단 끝에 가서 다시 좀 보여드리면, 자, 이렇게나 많이 넓고 이 옆으로 공간이 더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예쁘게 인조잔디 깔아가지고 루프탑 테라스 만들어 놓으면 마당 필요 없겠죠.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옹벽으로 다 옆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옆을 보면 사람 머리만 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좀 사생활 보호도 가능한 그런 테라스로 충분히 사용이 가능합니다. 뷰도 상당히 좋고요. 수도 역시 설치가 되어 있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안쪽에 공간이 이렇게 더 나옵니다. 그래서 넓게 마당처럼 쓸 수 있는 루프탑 테라스가 있는 가운데 집 촬영해서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 풍경을 계속 볼 수 있기 때문에 또 2층에서 뭔가 나만의 독특한 공간으로 연출해서 쓸 수 있다 보니까 이 집을 먼저 선택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요, 제가 유일하게 벙커 주차장이 있는 그 집을 촬영해서 소개를 해드릴 거니까 그 영상도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집 소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